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연세대학교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올해는 많은 변화들이 있죠. 첫 번째는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수시 6회였었는데 제한이 폐지가 되어졌다는 점, 이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은 자기소개서가 부활했다는 점인데 그 전에 2022년도에 자기소개서의 문항과는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연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는 문항 발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전과 동일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문항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 합격한 학생들이 후기에 원서 지원이 안 되죠. 동일한 학력 내에서는 원서 지원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전기 합격하여도 후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규제가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쓸 때는 보통 6개의 원서 지원 횟수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대부분 전기와 후기를 앞서서 6개를 쓰다 보니까 횟수를 좀 더 나누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죠. 전기에 한 4개 정도 쓴다? 그럼 후기에 2개 정도 쓴다든가 이렇게 나눠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원서 접수에 지원의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12년 특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경쟁률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률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상위권 학교인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가정하에서 쭉 밑으로 가게 되어지면 중앙대나 경희대나 또는 한국외대까지도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종전의 6회 원서 지원에서 폭 자체는 8개 또는 9개 정도 대학들까지도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작년에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 원서 접수 일정이 작년에는 3월 4일부터 3월 7일이었기 때문에요. 모집 요강은 대략적으로 원서 접수 한 달 정도 전에 발표가 되어지긴 하지만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원서 접수가 3월 4일부터 3월 7일이었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5월 2일이고요. 면접일자가 5월 9일, 그 다음에 합격자의 발표는 5월 23일입니다. 자, 3월 4일에서 3월 7일이 원서 접수 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불과 남아있는 기간이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2024년도, 2025년도의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는 전기에서 65명, 그리고 2024년도에 전기에서는 64명 정도를 뽑았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에요. 대략적인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학생의 학업적인 준비 정도라든가 또는 적합성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약간 인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서울대학교는 대략적으로 한 전기에서 65명 정도 뽑고 후기에서도 약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작년에는 197명, 2024년도에 고려대학교는 그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37명에서 68명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서강대학교는 51명, 성균관대학교는 그 전년도에는 262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202명을 선발했습니다. 한양대학교 195명, 중앙대학교 6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올해 어떤 변화들이 있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 가장 커다란 변화는 자기소개서의 부활이죠. 자, 서울대학교 변경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입학지원서 포함하여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를 일부러 제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고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폐지가 되어졌었던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가 2025년도 후기부터 부활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다른 우리가 달라지는 점을 보시면 면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4년도의 문항이고 이건 2025년도에 우리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024년도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었냐면 서류평가에서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능력, 모집 단위 관련 적성, 언어 능력이나 학업 및 학업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글로벌 인재 전형 2, 다시 말하면 전교육 해외 이수자인 경우에는 면접을 시행하게 되어지는데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고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또는 생활과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 등은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모집 요강으로 나와 있는 거 2026학년도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능력, 모집 단위 관련 적성, 언어 능력, 학업 및 학업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동일하고 단 지원 유형 및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제출 서류 검토 결과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면접을 보는 거죠. 하단에 나와 있는 2024년도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과에 걸쳐서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2026학년도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면접을 본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상 면접을 모든 학과에 걸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화상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 연도로 보면 사실상 수의대나 또는 의대 같은 이런 의학 계열에서는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고 일반 학과인 경우에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거는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 봐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새롭게 이제 부활되어지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종전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원서를 썼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12년 특례라는 전형 자체는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특히 정성평가 전형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원학과와 관련된 적합성이에요.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없었을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만으로 학과를 결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력의 우수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이제 부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고 주목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학과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고자 한다. 또는 나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원서를 쓰기를 한다. 또는 뭐 서울대학교의 어떤 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학업적 역량이라든가 고등학교 내에서의 활동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활동 증빙서에 작성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학과적으로 어떤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학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이나 활동 과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연도 자기소개서가 없었을 때는 학력 지표를 기반으로 성적이 우수하면 상위권 대학에 무조건 원서를 썼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되어지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하여 내가 어떠한 우수성과 노력의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이제 2022학년도의 문항이죠.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글자 수가 3000바이트예요. 3000바이트면 한글로 쓰면 약 1500자 정도를 쓸 수 있는데 1번 문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첫 번째는 학업적 동기죠. 그렇죠? 지원 동기에 관한 내용들, 또 너가 대학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내용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담는 내용이 1번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해서 1500자의 글자수를 완성하게 되어질 거고요. 2번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또는 학업 외적인 활동들을 물어봐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 활동이나 보고서 활동이나 발표와 같은 이런 활동들을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하는 것은 학업 외적인 활동이니까 내가 고등학교에서의 약간 뭐 교내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묘사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게 2번 문항으로 되어져 있고 3번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이라든가 본인의 롤모델이라든가 본인의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나 시사라든가 또는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었던 등
다시 말하면 제약적 조건이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3번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우리가 12년 과정을 외국에서 다 과정을 보내신 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와 국내 대학 입시 입학에 필요한 서류로서의 자기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자소서를 막상 쓰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과 주장들을 지나치게 강력하게 내용을 피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좋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합불에 되게 중요한 요소고 결국 이러한 자소서를 통해서 본인의 학업적 준비 정도 또는 노력 또는 우수성 또 고등학교에서의 노력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실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외국에 계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상, 줌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 구조 설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과정까지를 저와 함께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되어짐에 따라서 종전에는 학력지표 중심의 원서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결국은 뭐냐면 학과적 적합성, 학과적 전공 적합성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그 학과와의 적합성이나 그 학과와의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피력이 되어야만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12년 특례 후기와 관련하여 입시 컨설팅이나 또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리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